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 중인 박거태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회사 이름은 디컬리전이라고 하고요. 창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아직 제 1년은 되진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영화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뭐 그때 VFX 파트에서 이제 편집 일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없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기획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게 조금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내가 기획한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편입을 또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바이오로 유튜브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 보면서 이제 구독한 채널들 보면서 잠들기 전까지 영상을 보고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TV랑 다르게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런 1인 미디어라든지 영상 콘텐츠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에서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시장은 점점 커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채널이 또 유튜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이런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너도 나도 이렇게 유튜브를 또 크리에이터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또 한켠에서는 이제 그게 레드오션이다, 돈 벌기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컨텐츠라는 거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마우스를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리뷰를 또 찾아보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로. 근데 이거를 한 사람 것만 보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T 리뷰어가 뭐 쭉 한 10명 있으면 뭐 10명 이렇게 쭉 다 보고 저는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사기 때문에 이게 IT 리뷰라고 해서 이렇게 또 그쪽이 레드오션이 됐다고 해서 그 크리에이터나 유튜버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말했다시피 이거를 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또 볼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언제든지 이제 뭐 사람들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주제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전공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을 공유한다든지 뭐 브이로그 같은 채널들이 요즘에는 또 뜨고 있잖아요. 네. 어떤 장르든지 상관없는데 이 지속적으로 뭔가 꾸준히만 한다면 유튜브가 절대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좀 영상 관심 있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MCM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막 생기는 시점이라서 저 또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처음 접하는 그런 그 유튜브 시장 구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줄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 진실성 있게 콘텐츠를 접근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거짓 콘텐츠를 해서 채널이 영구정지되는 채널들도 있고 다시 회생불능이 못 돼서 오히려 반감을 사서 이게 사회생활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 때 가장 팁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채널을 하나 만들 때 자기만의 색깔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브랜딩이 잘 된 채널이면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기면 그 채널만 들어가거든요. 브랜딩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의성에 맞는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렌드가 잘 반영된 컨텐츠는 상단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추천 영상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같은 것들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고 했을 때 휴대폰이라고 쳤을 때 휴대폰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들, 뭐 자동 검색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셔도 충분히 트렌드에 맞는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밖에 뭐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연간 뭐 최고 검색어, 핫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재로 또 컨텐츠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보통 필요한 게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요즘에는 좀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여주자면 이 휴대폰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상을 찍을 수 있고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도 뭐 중계용 카메라도 있고 영화를 찍는 시네마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유튜브 찍을 때 많이 쓰는 미러리스 카메라, 그냥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좀 만족감을 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자본이 필요 없고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삼각대,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조명들이 되게 많은데 조명, 그리고 뭐 있을까요? 이 제 인터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이크도 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PC가 있어야지 이게 또 편집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사실. 근데 유튜브 쪽에 보면 이제 그냥 휴대폰으로 찍고 하루에 1일 1영상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혹은 뭐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게임한 화면에다가 이 목소리만 녹음시켜서 또 송출하고 그래서 뭐 비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지원금을 좀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장비를 사고 그 장비 가지고 많은 컨텐츠들 광고라든지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다시 그 제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향후 계획은 지금 뭐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광고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공모전에서 상을 많이 타고 했었는데 개인 사업자를 하고 나니까 그냥 계속 일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금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송출될 수 있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 회사만의 색깔이 좀 담기는 좀 감각적이고 멋있고 그리고 내용도 알찬 보고 났을 때 보람도 있고 느끼는 게 많아지는 이런 거를 나중에는 꼭 진행해 보고 싶고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뭐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송출시켜서 이제 또 소소하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학원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제가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시 쪽으로도 좀 욕심이 있어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평면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보곤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영상을 하면서도 이걸 또 뭔가 하나를 계속 오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을 넘어선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좀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아트 작업을 또 해보는 게 다음 뭔가 순서가 아닐까, 다음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존버정신이 아닌가. 네, 존버정신 모르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분야가 우리가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이 분야가 재밌고 뭐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게 되면 이게 늘 밤새고요. 저는 예전에 영화사 다닐 때는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거든요. 새벽 5시에 퇴근하고 하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밤샘 작업이 많아요. 이상하게 뭐 저도 모르겠는데 한 뭐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상 분야 혹은 뭐 다른 분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분야 한 분야를 뭔가 좀 오랫동안 깊이 파려면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하시게 되면 그게 언젠가는 영상으로 이렇게 컨텐츠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 영상만 해서 영상과를 졸업해서 영상만 할 줄 알면 사실 그 기술자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영상과 나와서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해외여행을 좀 많이 나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보는 시야도 좀 넓어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영상 찍을 때 그런 다양한 느낌들을 또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 분야를 쭉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